신규 확진자가 280명 발생하면서 이틀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일단 환자 발생 추세 자체는 조금 꺾인 듯도 싶은데 여전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임상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수도권의 확산세가 지난 23일 정점을 찍은 것 같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가 확진자가 280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전혀 안심할 수 없고요. 지금 나온 200명의 통계는 현재 감염자 수가 아니라 1, 2주 전에 감염됐던 분들이 확진 검사를 통해서 확진된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염자 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실제 감염이 됐지만 검사를 안 받아서 발견되는 분들은 이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0명이라고 보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감염자가 이미 전파가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는데요. 지금 아마도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걸로 봐서는 N차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이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나왔는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40명 추가돼서 900명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 집회 관련은 17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이렇게 N차 감염이 정점을 지났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 확진자 수가 너무 많고 또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적조사 충분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N차 감염의 고리를 끊어나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지금 충분히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N차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확진자 통계에 반영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국적인 확산세도 좀 우려되고 또 사랑제일교회발 추가적인 감염자에 대해서 N차 감염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지난 사례에서 본 것처럼 속도 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가족과 지인과 같이 친밀한 관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N차 감염의 고리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도 확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추이를 보면 뭐 일주일 넘게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신천지 당시처럼 한순간에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만 그 차이점은 신천지 감염이 확산이 금방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천지 대구교회 첫 환자를 찾았을 때 이미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광범위한 전파가 시작돼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최근에 발생 양상은 일부 교회처럼 수백 명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 소규모 감염이 수십 명씩 생기는 것이 산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생기면서 통계에서 확진자 수 증가를 나타내는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생기는 이러한 감염들이 총 모여서 굉장히 많은 환자 수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 신천지와 따른 또 다른 양상의 감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 신천지 사태 당시에 그 확진자 추이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교수님 관련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신천지발 집단 감염 사태 당시 신규 확진 추이가 쭉 가다가 400명대에서 갑자기 900명대로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지만 신천지발 집단 감염 사태 당시에는 신천지 교인이라는 특정 집단이 있었고 이 특정 집단에 있는 교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또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이렇게 400명대에서 900명대로 치솟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분들이 주로 이제 뭐 깜깜이 감염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확진자를 찾아내고 또 그러므로 통해서 확진자 통계는 많지만 우리가 충분히 조기에 이제 격리를 접촉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과 같이 산발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충분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격리를
충분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산발적인 감염자의 접촉자들이 추가적인 N차 감염을 수도권 전역에서 또 수도권 이외에 전국에서 N차 감염을 충분히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 그 N차 감염의 규모가 수명이냐 수십 명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감염 규모는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최근의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에서의 어떤 금양 빌딩 중심으로 지역사회 확산세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사례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라든지 또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다녀온 한 분을 통해서 수십 명이 감염되는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전국적 확산의 폭풍 전야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사례가 이 정도인데 수도권에 얼마나 그 일일 생활권을 많은 분이 다녀가셨을 텐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러한 N차 감염이 지역사회에 얼마든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자고 하고 있지만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지 않는 그런 일부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언제든지 한두 명의 깜깜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로 인해서 그 해당 집단에서 소규모 감염이 일어나고 또 감염되신 분들이 또 다른 집단에서 또 더 많은 감염을 또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감염이 우리가 지금 발견 못하는 감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오늘 오전 그 교육당국이 수도권 소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내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고3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 관련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 자막을 통해 나가고 있는데요. 전국 2,100개 교회에서 등교가 불발이 됐습니다. 지난 5월 등교 이후에 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학생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 관련된 통계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전국 학생과 교직원 2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환자가 381명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등교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1,800개 학교가 중단을 했는데 전국 2,100개 학교에서 등교가 불발됐다는 소식입니다. 5월 등교 이후에 최다 수라고 하는데요. 전국 학생과 교직원은 2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 수가 381명이 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교수님께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아무래도 학교 내 감염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가족 간의 감염, 또 그 가족분들을 통한 또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감염성 질환에서 있어 왔는데요. 다행히 이번 1학기에는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은 학교 내에서는 이제 보고되지 거의 이제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고되지 않아서 학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은 많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학생들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방역수칙을 마스크를 잘 안 쓰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날 때 이렇게 감염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되게 되면 그 학생이 등교했던 학교 전체에 대해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때에 따라서는 전수검사라든지 해당 학교를 등교 수업을 중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감염이 생기게 되면 해당 지역의 학교들에 대해서 등교를 제한하고 감염세가 꺾이는 것을 좀 관찰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도가 위험도가 높아지면 아무리 학교 내 방역을 잘 한다고 해도 결국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가 학교 방역이라든가 등교 수업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특히 이제 2학기에도 이런 지금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확산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면은
이제 등교 수업을 해봤자 계속 학교를 갔다 계속 확진자가 나오면 학생들이 전수 검사를 받고 또 집에 돌아가야 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2학기 또 한시적인 등교 수업 제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선제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요 내용 시청자분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원격 수업으로 전환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교수님 일단 그 준비되는 동안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수도권 학교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관련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 일단 원격 수업인데 고등학교 3학년은 일단 제외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진학이나 진로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고3 학생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수능이 이제 12월 3일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11월에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나 행여라도 학교 내 감염으로 인해서 고3 수험생들이 감염이 되고 그걸로 인해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고3 학생들의 어떤 등교 수업을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방역 조치를 해서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감염된 학생들은 이제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수능 일이 가까워서는 이제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다른 방법들을 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오전에 그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 내용도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예측은 어렵지만 지난 23일에 확진자 수를 가장 정점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한 내용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나오는 증가세가 지금 더 진행되지 않는 것이 현재 이제 정점을 지나서 내려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 이거는 현재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앞으로 1, 2주 후에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이냐는 현재 국민들이 거리두기를 얼만큼 잘하고 있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있는가, 방역수칙 준수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향후 1, 2주 후에 어떤 감염 증가세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격리하는 방역 조치만으로는 충분히 통제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의 참여도가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감염 확산세를 결정짓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최근 들어서 최근 일주일 동안 전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것이 지금 한 이틀밖에 안 됐지만 200명대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측이 맞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좀 현재 계속 내려갈지는 며칠 동안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어떤 평가 가지고는 아직 좀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최근 걱정되는 부분이 그 신규 확진자 가운데 고령층 어르신분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으로 잘 진행되고 이제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 때와는 달리 최근에 발생하는 중환자 발생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중환자 발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또 입원 치료 중에서도 단순한 산수 치료뿐만 아니라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호흡 또 에크모와 같은 중환자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중환자 병상이 이렇게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확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확진자 증가세뿐만 아니라 중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는 다는 점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 재유행으로 중환자 수가
이달 31일 전후에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그 분석 결과도 내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중환자 발생 비율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뭐 전체 발생자 중에 한 15% 정도, 또 전체 발생 환자 중에 한 4, 5% 정도는 인공호흡기와 같은 중환자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통계로 봤을 때 최근 누적 환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물론 이제 환자가 확진된다고 해서 바로 중환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차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누적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그 수의 일정 비율로 비례해서 중환자 시설이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 증가세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얼만큼 누적되느냐에 따라서 그 중환자 시설을 위한 격리병상이 곧 포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 확진자 수를 빨리 줄이지 않으면 곧 이렇게 중증 환자가 입원해야 되는 중환자 시설이 모자르게 되고 중환자 시설이 모자르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위중 환자분들은 바로 사망으로 치료도 못 받고 바로 사망한다는 점에서 매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게 가장 지금 이 순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